네, 마감 전화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양시장 아주 강한 상승입니다. 코스피가 40포인트 이상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도 거의 뭐 지수가 한 3% 아주 뭐 급등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코스닥보다는요, 코스닥은 기술 반등의 양상인 것 같고, 국제 유가도 지금 쇼커버 이후에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구리 선물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수가 뭐 완전하게 안착이 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중국의 신용 물량 소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모습이라서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변동성이 조금 더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은 이 정도로 보여준다라면은 다음 주까지 저점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이런 움직임들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선제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 보겠습니다. 자, 먼저 포스코인데요. 오늘 한 5% 오릅니다. 뭐 현대제철도 한 7% 올라가고요. 이쪽 섹터의 뭐 분위기도 뭐 롯데케미칼, 뭐 대한유화, 뭐 LG화학까지 같이 뭐 올라가는데 뭐 중국의 뭐 부양 기대감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중국 부양 기대감보다는 사실 워낙에나 쌌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알코올 같은 경우에도 이미 급락 추세 전환이 만들어졌던 상황이고, 중국의 부양이 이제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좀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 부양에서 재정 부양으로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 연초 양회에서 밝혔던 중국의 재정 적자 목표치 자체가 1조 8천억 위안 정도 적자 재정 목표인데 지금 흑자 재정인 상황이고 뭐 그런 상황이라면은 8월달 전승절 이후에 9월부터는 좀 더 고정자산 쪽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 뭐 이런 부분들을 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먼저 지금 상품 쪽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상황이 약간 위험 선호 현상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 FOMC 일주일 앞두고 위험 선호 현상이 이렇게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으로 상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국가들의 환율 역시도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주라든지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뭐 브라질, 멕시코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자원 통화들의 반등세가 상품과 같이 나타났다는 측면에서는 산업재나 소재 섹터 쪽의 움직임들이 뭐 오늘은 가장 의미 있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포스코의 흐름이 이제 시장을 좀 이기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변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10원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 기대감들도 역시 소비재 컨셉으로 같이 좀 연결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7% 뭐 급반등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장주는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소재 섹터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위험 선호 현상의 강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과 좀 대치되는 시세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은 같이 나오지만 지금 소재 섹터라든지 가치주들은 돌아 나오는 시세이고 지금 성장주들은 꺾인 상태에서의 기술 반등 시세라고 현재로서는 좀 명제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화장품주나 뭐 제약주나 뭐 기타 이번 중소형주 성장주에 포함됐던 섹터의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뭐 가치 투자 내지는 장기 성장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놓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어떤 이슈 트레이딩 내지는 모멘텀 트레이딩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성장주 모멘텀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 약할 거라고 좀 예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 이후에 2차 금리 인상이 언제가 되느냐. 일단 올해는 한 번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년 기점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을 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경기가 좀 느린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성장주에 대한 옥석 가리기는 오히려 연말이나 돼서 혹은 내년으로 넘어가서는 한번 있을지언정 현재로서는 머니무브가 아주 공격적으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성장주 전반에 대해서는 반등식 매도 대상으로 저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로메드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바이로메드가 고점에서 거의 한 50% 급락했었고요. 시간도 한 달 조금 넘어가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좀 단기간에 많이 밀렸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200일선까지 깼다가 종가도 200일선 하회하면서 마감됐었는데요. 뭐 아침에 상승 출발 나왔고요. 한 20% 올랐다가 현재는 또 고점에서는 한 또 10% 밀려 있습니다. 11%가량 강한 흐름 그래도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숫자가 나오는데도 꺾였고요. 이 종목은 숫자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꺾였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숫자가 확인되더라도 추세를 다시 되돌리긴 쉽지 않는 자리였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많은 투자자분들이 당일 시세판을 많이 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20% 올라가면 그 종목이 좋은 주식이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 추세가 꺾인 종목은 30%가 올라가더라도 매도하는 반등이다라는 점에서 보면 오늘 아침도 매도였고요. 여기서 만약 내일 또 추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는 일단 매도 자리를 찾는 흐름이라고 여전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꺾여있는 성장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반등을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는 매도 자리로 부탁하시는 게 FM적인 대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하락 종목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원달러가 한 10원가량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오늘 니케이가 뭐 5% 이상 급등 나오는 걸로 봐서 추가적으로 환율을 좀 건드려서 아베노믹스가 더 강화되겠다라는 시황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현대차는 장 초반 대비로 낙폭 다 줄여놨습니다. 그냥 보합 정도 약보합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좀 전략 짜야 되겠습니까? 네, 아베 연임도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보다 어제 움직였던 이머징 통화 전반의 반등, 환율의 반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머징 통화 전반의 가치 반등이 현재로서는 구리값이라든지 혹은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반등과 함께 가장 의미 있는 큰 어떤 매크로적인 움직임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역할은 오히려 고맙게 해줬습니다. 대형주 가치주로서의 어떤 상징적인 바닥권 하방 정직과 턴어라운드 시세를 121선까지 보여줬고 그러면서 가치주와 낙폭주의 전반적인 자신감을 좀 불어넣어준 건 현대차의 역할이었고 오히려 그 모멘텀이 환율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다음 주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일단 현재로서는 유력하다고 봤을 때 글로벌 이머징 통화의 약세 움직임은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이 피크 아웃이 될 거라고 일단 시장은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환율로 인한 상승이 나왔던 자동차 섹터들의 모멘텀은 오히려 약화되고 그 움직임을 지금 포스코라든지 이러한 오히려 소재 내지는 경기주 쪽으로 이동시키는 순환매들이 지금 가치주와 밸류주 경기주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자동차 쪽에 대한 승률 게임 차원에서의 모멘텀은 좀 약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CJ ENM 같은 경우는 순리인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장 안 좋을 때 혼자서 좋았기 때문에 또 빠지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오늘 고점 부근이 91400인데요. 직전 고점 91500하고 일치되는 수준입니다. 좀 상승했다가 좀 밀려 있는데요. ENM은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예, 일단 엔터 쪽, 미디어 쪽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락폭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주의 지금 현재 반등의 정체성은 기술 반등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기술 반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CJENM이 오늘 위쪽에서 5일선 이상에서의 반락은 크게 의미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며칠 동안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주 쪽에서 가장 그래도 시세 에너지를 이번 조정기에 잘 보여준 종목이 일단 미디어주인 것 같습니다. 성장주가 10개 중에서 2개 찾기 게임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그 국한 시세가 미디어 쪽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쪽은 아직은 성장주 쪽에서 우선적으로 매도할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꺾이기 전까지는 이쪽은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아직은 수년 구조로 앞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쪽에 대한 어떤 저작권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보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장주를 만약 한 섹터를 딱 뽑는다라면 미디어 쪽은 유지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시황이 한 1.8% 3,200선까지 와 있습니다. 거래도 어제보다는 이렇게 끝나면 좀 더 많이 또 실릴 것 같다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어쨌든 중국 시황 잘 나오게 되면서 안정적인 흐름 나와 있고요. 일본 지수도 계속해서 한 5%가량 거의 6% 급등권이고요. 홍콩 H는 무려 4% 강한 흐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시장이 아주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 주신 내용이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피크아웃이 어느 쪽에 유리하고 어느 쪽에 불리한지를 정확하게 좀 따지셔야 될 것 같고 현재 구조에서의 피크아웃은 저는 변함없이 성장주에 불리하고 경기 가치주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주들의 경우에는 뭐 지금 고민되시는 분들은 분명히 물려 계신 투자자분들이실 텐데 적극적인 반등 시 매도 관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경기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한 일주일 더 오르더라도 여전히 싼 주식들이 많이 있고 다음 주까지 사실 이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최근에 며칠간 상품 시장이라든지 환율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국내 오늘의 시세에서 보여주고 있는 소재 섹터라든지 이쪽에 대한 움직임은 이미 발동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끝났냐? 상황은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죠. 그 상황은 어차피 다음 주 금요일이 돼야지 확인이 되고 끝날 텐데 그 상황이 끝나기 전에 일단 돈은 먼저 움직였더라면 투자자도 같이 일단 1차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상황이 끝났을 때를 대비하거나 혹은 그 상황이 시장의 기대치와 좀 다르게 움직였을 때를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뭐 한 30% 정도만 유지하신다라면은 그 미만의 매수세는 충분히 가치주 쪽으로 진입이 가능한 관점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화 팬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